안녕하세요. 하나고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안내 영상이고요.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지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4기부터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학생들 보면 벌써 참 세월이 무상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선배들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 주는 친구들도 많고 너무 고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원래 좋은 대학을 가게끔 이렇게 원래 잘했던 친구들을 도와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고 내신이 7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1등급까지 올라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내신 강의 때 이제 국어 학습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내신 때 공부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국어랑 관련한 인사이트를 얻어서 수능 점수가 같이 오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능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능 수업을 통해서 수능 점수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내신 강의를 통해서 이제 국어 학습과 관련한 인사이트를 획득해서 이 친구는 모의고사가 같이 오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내신 7에서 1이 됐고 모의고사가 3, 4에서 1까지 찍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국어가 원래는 본인한테 전혀 전략 과목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내신 국어 학습을 하다 보니까 국어가 전략 과목이 돼가지고 오히려 국어를 통해서 입시에 성공한 케이스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럴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학원 강의라는 게 별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적을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맥락에서든 국어랑 관련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크게 좀 간단하게 3가지 주제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학교 시험이 전년 대비는 조금 쉬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한테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까다로울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보다는 수업을 이제 안 들으시는 분들일 텐데 4번 같은 경우에 그 고대가요와 향가의 표기 방식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고대가요는 한역시가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운율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고 향가도 향찰 표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운율을 형성시켰는지 알 수 없죠. 이것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저희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거든요. 제가 그냥 대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운율을 물으면 운율을 모른다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해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한 얘기가 4번 문제에서 그대로 적중이 됐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 4번 문제를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문학 사적 이해를 묻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뭐 이렇게 시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큰 틀에서의 문학적 흐름을 깨끗하게 이해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은 적중을 해드렸던 부분이지만 아마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학 범위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1학년 범위가 이렇게 많진 않았고 좀 특이사항은 15기, 그러니까 현재 2학년이거든요. 2학년 범위는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2학년 시험 범위보다 1학년 시험 범위가 조금 더 많더군요.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문학 범위가 조금 많이 증가했는데 특이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이번에 중간고사 때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서 문법이 등급을 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문학 범위가 많다 보니까 작품이 한 20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공부가 얼마만큼 잘 됐냐에 따라서 또 등급이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 한글 맞춤법 내시는 분들이 좀 과하게 얘기하면 좀 틀리라고 낼 정도의 문제들이 한 2억 개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맞추냐 못 맞추냐의 문제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그것들을 적중을 해드렸죠. 그 본용어인가 보조용어는 있을 때 그것들을 띄어 써야만 하는 환경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실전 모의고사로 나눠드렸는데 그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제재 활용이 많습니다. 5개나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은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해서 사실 외웠냐에 대한 것들보다는 해석 능력 자체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해석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작품 자체를 많이 배웠다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국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A는 A고 B는 B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에서 어떤 판정을 할 거냐는 식으로 묻는 형태의 국어 수업을 선택했을 때 조금은 극복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내신 강의들의 특징이 A는 A고 B는 B니까 빨리빨리 외워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신 강의라든 수능 강의라든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중간 과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신 강의를 듣고 수능 점수가 오르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사고력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외부 제재가 나왔을 때 외부 제재 자체를 적중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실제로 뭐 나눠드린 문제에서 2번 같은 경우에 시조 5개 나온 거에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묻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정답 선지가 저희가 나눠드린 문제에 이 작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품을 보고 푸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늘 적중해 드리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전도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해석 능력과 관련한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는 수업을 선택하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요? 이런 난해함을 극복해야 되니까요. 그쵸? 이번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세국어 범위가 들어가는데 학교 교과서에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프린트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전통적으로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 프린트를 제공을 했고 그런 외부 제재 관련해 가지고 중세국어 관련해서 외부 제재 관련해서 출제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형태의 학교기는 해요. 근데 뭐 사실 학교의 전통을 얘기하는 게 되게 우스울 정도로 해마다 엎어지고 바뀌는 학교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프린트의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학습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는 있어요. 진짜 말장난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대부분 여름방학을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뭐 특강 형태로 한번 학습을 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습량이 0인 상태에서 제로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시간을 써가지고 학습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그냥 선량하게 학교에서 좀 간단하게 듣고 뭐 이렇게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 정도 풀어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사실 기말고사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문학 관련한 외부 제재가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런 걸 좀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모인 회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작품들에서 생소한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조금 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뭐 외부 지문이 막 진짜 난생 처음 보는 텍스트 자체는 조금 드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해 볼 만한 레벨의 외부 제재가 조금 출제되는 느낌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고,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적중은 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은 자기가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중심으로 이제 프린트 중심으로 하는 그분 계시는데, 이제 고전문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꽤 지엽적으로 출제를 하시는 느낌이거든요. 각각의 선택지 표현들을 봤을 때 학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부분들을 선지 표현을 그대로 녹여가지고 쓰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친구들 필기자료 같은 것들을 보고 제가 수업 내용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시험지를 봤을 때 선생님이 필기해 준 내용들이 꽤 많이 선택지에 녹아난다. 그래서 고전 파트는 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첫 번째 레이어로, 그러니까 제 수업을 두 번째 레이어로 활용하시고 첫 번째 레이어로 학교 수업을 조금 열심히 들으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도 역시나 학습 양 자체가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학습 양이 많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자기화를 위한 필요한 시간이 많이 증가한다는 뜻이겠지요. 대부분 닥쳐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닥쳐서 공부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때도 역시나 시험에 가까운 실전 모의고사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번 중간고사 때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세트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문법 파트에서 꽤 적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는 중세국어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가 될 거여가지고 역시나 저도 열심히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하게 물어볼수록 자세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수강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질의응답이 사실 꽤 중요합니다. 왜 질의응답이 중요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생각해 본 깊이만큼 질문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어때 보면은 너무 학습이 안 돼 있으면은 내가 물어볼 수 있는 레벨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질문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질문 꽤 빨리 답변이 오죠. 느릿느릿하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남는 시간이 있다면 다 여러분들한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수업상의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학교 시험이 조금 늦거든요. 학교 시험이 12월 15일 주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금 진도를 거의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진도 계획에 따라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이때쯤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주에 그 학교 교과 설명이 있잖아요. 그쵸? 과목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 설명에 잘 들어보시고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은 저는 잘 모르고 문학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문학 범위랑 관련한 설명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시면 좋은데요. 해마다 문학 선택자가 학교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문학 선택자가 조금 줄어드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2학년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문학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과목 점수가 같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시험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고 솔직히 할 만한 범위의 문학이 됐거든요. 그래서 꼭 과목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개인적으로는 문학은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아까 뭐 설명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어 최저를 못 맞춰서 다시 준비하는 선배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어학습을 등한시해서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신 상태에서 설명을 듣는 게 맞되 범위를 말도 안 되게 출제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조금 깊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요. 1학년 2학기 기말 내신 설명회인데 2학년 때 문학회라는 얘기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자체는 이제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매주 이렇게 생활관으로 저희가 택배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자신 있게 준비해서 권해드리는 수업이고요. 조금이라도 국어랑 관련해서 도움을 받아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